네,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기 딱 30분이라고 써 있네요. 네. 네. 혹시 얼마나 하고 싶으실까요? 30분 말고? 잘 모르겠어요. 약간 네. 의식의 흐름대로 말을 하는 스타일이어서 네. 뭐 프레젠테이션은 맞게 준비를 해왔는데 네. 일단 그냥 제가 전달을 드리면 좋을 것 같은 부분들을 좀 날것의 것들을 전달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저도 업계에 있다 보니까 아마 들으시면서 되게 팩트 베이스 얘기들이 되게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좀 재밌게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조금만 더 이렇게 영감을 얻어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CIC 대표 김왕이라고 하고요. 이제 대표를 할 날이 이제 한 달 정도 남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대표이사를 내려놓고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일을 하게 되는데, 이제 그 스토리도 설명을 좀 드리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한국 온 지 한 5년 정도 됐고, 개인 사업 한 2년 하고 법인 사업 한 지 3년 정도 돼서 회사가 5년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아마 5년 정도까지가 이제 스타트업 회사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2년 정도 뒤면은 이제 법인으로는 이제 스타트업에서 좀 이제 넘어가거나, 아니면 다른 스타트업처럼 그냥 엑싯 중간에 돈 좀 먹고 내려놓거나, 아니면 뭐 기업으로 넘어가는 단계일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저희 회사는 3년 반 동안 대표님이 한 5번 정도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 이유 자체는 이제 오늘 말씀드릴 게 이제 IP와 고정자산의 연결 지점인 것 같은데, 실제로 저희 회사 한 8개월 전에 파산할 뻔했거든요. 그래서 되게 러한 정보를 좀 드리고 싶어서. 그 이유는 이제 IP 그리고 회사 그리고 그 브랜드에 대한 어떤 자기의 정의하는 지점이 어딘지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개인 사업 2년 동안은 브랜드를 3개 정도 열었어요. 그래서 청담동 오픈잇이랑 그다음에 더티 트렁크랑 그다음에 버터킹 베이커리를 이제 했었는데, 그래서 청담동 오픈잇은 그 볼트 스테이크하우스 대표님들이 투자해 주셨고 계속 지금까지 투자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레스토랑 산업이 되게 돈이 많이 들어요. 한국 부동산 지점으로 봤었을 때는 이제 권리금도 들고, 그다음에 보증금도 들고, 월세도 들고, 실제로 이제 인테리어, 익스테리어, 그다음에 요즘에 뭐 더 나아가서 이제 뭐 예전에 디자인이라고 하는 자체들이 이제 브랜딩으로 많이 변환이 되다 보니까, 이제 거기 뭐 마케팅 같은 경우도 요즘에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네이버 로직도 바뀌었고, 인플루언서들은 뭐 포스트 하나 올리는데 300만 원에서 1000만 원 올라가고, 뭐 재료비는 지금 답도 안 나오는 수준이고, 그리고 인건비 자체는 저희가 작년까지인가 전체 인원이 450명 정도였거든요, 정직원이. 근데 시대가 너무 빠르게 바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상상 이상으로 빠르게 바뀌고, 제가 지금까지 한국에서 브랜드를 오픈한 게 70개거든요. 그럼 이제 시간으로 봤었을 때는 월 1.5개 레스토랑 브랜드를 오픈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게 각 다양한 이제 어떤 파트너사들도 있고 투자자들도 있고 한데, CIC 자체도 먹고 살아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레스토랑 브랜드 자체만으로 과연 그 회사가 유지되고 성장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될까? 왜냐하면 제 주변에 난다긴다 하시는 분들 레스토랑 오픈하셔서 도산공원에도 오픈하시고 뭐 되게 핫플레이스에 오픈하시는데 망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거든요. 예, 갑자기 옛날 생각이 나서 지금까지 70개를 오픈을 했는데 한 타율 자체는 한 50% 정도인 것 같아요. 50% 정도. 거의 미슐랭 레스토랑 빼고는 F&B 관련된 거, 뭐 편집샵 관련된 거는 모든 걸 다 오픈을 해본 것 같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 로직들이 보이고 포뮬라들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비자들 패턴도 많이 보이고. 근데 CIC 자체가 굳이 왜 필요하냐라고 봤었을 때, F&B는 더 이상 F&B가 아니에요. 특히 한국은 워낙 그 힙한 거 그 단어들을 되게 많이 찾다 보니까, 저도 알죠. 왜냐하면 저는 스위스에서 레스토랑 경영이랑 호텔 경영, 서비스 경영을 복수 전공을 했거든요. 저도 정확하게 배웠어요. 그 베이스를 배웠어요. 뭐 맛이 중요하고, 서비스가 중요하고, 뭐 위치도 중요하고, 뭐 알겠는데, 그 로직이 적어도 한국에서는 100% 공식은 아닌 것 같다라는 게 100% 확신을 주고 판단이 들었죠. 왜냐하면
정말 정말 요리를 잘하시고 정말 정말 서비스도 좋으시고 매일매일 레스토랑에 출근해서 레스토랑 운영하시는 분들이 문 닫는 걸 너무 많이 봤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전 결혼 생각이 없거든요. 저 이제 92년생인데 결혼 생각이 없어요. 왜냐하면 행복한 커플을 본 적이 없거든.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레스토랑 하시는 분들을 봤었을 때.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뭐 맛으로 봤을 때 미슐랭 3스타 레스토랑 다 잘 되나요? 미슐랭 2스타 레스토랑 다 잘 되나요? 1스타 다 잘 되나요? 1스타는 거의 안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2스타는 조금 더 마케팅 브랜딩적으로 잘 되는 데들은 잘 되고 3스타는 닫은 데도 있죠. 떨어진 데도 있고. 네. 그러니까 팩터들이 체크해야 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팩터들이. 네. 뭐 브랜딩도 해야 돼, 마케팅도 해야 돼, 예쁜 애 뽑아야 돼, 잘생긴 애 뽑아야 돼. 그리고 아마 뭐 라카두들 혹시 아시나요? 네. 그 친한 형님인데 이번에 그 인스타에 하나 올리시더라고요. 한국어 서비스 못 해먹겠다고. 서비스에 대한 과연 친절함의 개념이 어떤 것인가. 예. 그러니까 한국이 정말 정말 트리키하고 그리고 경쟁률이 가장 높은 나라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레스토랑 산업에 대한 스피드가 엄청 많이 발전하고 문화적으로 좀 이렇게 이런 것도 알겠는데 어찌 됐던 저는 CIC의 회사가 존재를 해야 되는 건 레스토랑 사이클이 예전에 5년이라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5년? 이렇게 올라가면서 정점을 찍고 내려가면서 이제 여기 얼리 머추얼 구간이라고 하잖아요. 스타트업 하면 이제 오픈발 받고 올라가서 피크 찍고 내려와. 근데 내려와서 여기서 내려오는 지점에서 유지가 되거든요. 근데 그 꼭지점이 어딘지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런 거예요. 처음에 찍으면 300, 500 찍어. 그다음에 1000 찍어. 뭐 2000 찍어, 3000 찍어. 그러다 내려가거든요. 근데 내려오면 여기서 평균 지점 매출이 나와요, 보통. 근데 지금 70개 레스토랑 분들이 다 그래요, 거의. 네. 네. 그러니까 그 말은 즉슨 그거를 버티기 싸움을 하는 레스토랑 아마 오래 하신 분들은 항상 얘기해요. 버티기 싸움이라고. 예. 예. 근데 그거를 강압적으로 끌어올리려면 컨텐츠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CIC가 제가 프레젠테이션 의미 없어서 별로 안 넘기는 것 같은데 CIC가 Creativity, Innovation, Craziness예요. 창의성, 혁신, 똘끼. 이 정도로 좀 극단적인 어떤 그 마인드셋이 없으면 의미가 없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어떤 식으로 하냐면 별의별 걸 다 하고 있죠. 뭐 요즘에 NFT, 메타버스, 뭐 그다음에 뭐 블록체인은 레스토랑에 별로 관계는 없지만 그리고 레스토랑을 또 입장권 사업으로 하는 것도 있고 이벤트도 하고 뭐 마케팅도 하고 다양하게 하는데 아마 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그 돈 들어가는 것도 정말 어마무지하거든요. 예. 진짜 아마 한국에서 뼈저리게 레스토랑 사업을 느끼는 게 아마 저일 것 같아요. 예. 진짜 이태원에서 잘 나가는 친한 형님도 이민 가세요. 이름 될 만하면 아실 분들. 예. 그리고 먹히고 먹히는 M&A들이 F&B 시장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하다 보니까 예.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그 뭐 F&B를 하던 호텔을 하던 이제 모든 것들이 저는 이제 서비스업의 일부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강압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회사 인프라 구축을 하는 게 맞다. 예를 들면 예전에 페이스북 그러니까 한국에서 마케팅이 총 4개 정도가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이제 옛날에 페이스북, 그다음에 네이버, 그다음에 인스타, 그다음에 유튜브, 그다음에 틱톡. 근데 정말 재밌는 건 네이버는 거의 마케팅이 끝났어요, 이제. 그 로직 자체가. 왜? 일단 그 유통 구조. 그 사람들한테 돈을 줘서 블로그를 올리는 비용이 너무 많이 올랐고 레스토랑 쪽에서 감당이 안 되는 수준이고 페이스북은 메타 쪽에서 이제 많이 없어지고 있고 유튜브도 고객 그 구독자 수 많이 떨어지고 있고 인스타도 많이 떨어지고 인스타가 이제 페이스북 돼가는 거 보이시죠? 약간 느낌이 피드 올라오는 거 보면 안 예쁘잖아요. 피드 올라오는 게 페이스북 조잡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많이 보다 보니까 과연 내가 그쪽에 돈을 투자하는 게 맞는가? 라는 고민도 정말 정말 많이 생기고요. 그렇다고 우리가 유명한 셰프를 뭐 영입을 안 해봤냐? 제가 요리를 뭐 잘 못하냐? 커피를 못하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너무 많은 다양한 팩터들과 경쟁자들과 말도 안 되는 이 유통사들이 먹어가는 구조들 자체가 레스토랑이 생존을 할 수 없는 구조가 거의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예. 그렇다 보니까 CIC 자체는 컨텐츠에 집중을 하는 거고 다양한 법인화를 설립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계속 좀 개선을 하려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불과 어제 저희 회사가 엔터테인먼트사를 설립을 했거든요. 예. 불과 어제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예. 저희는 보통 오픈하면 인플루언서 파티도 되게 많이 하고 뭐 이렇게 뭐 많이 하는데 이제 마케팅에 대한 답이 도저히 안 나오더라고요. 예. 저희 회사의 가장 큰 강점은 공간 디자인을 제일 잘하는 것 같아요. 예. 공간 디자인을 그냥 개인적으로 정말 개인적으로 그냥 제가 한국에서 탑인 것 같거든요. 저희 회사가. 예. 뭐 수상 이력도 있겠지만 근데 안 먹히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제가 가장 놀랐었던 거. 제가 파주 바닥에다가 더티 트렁크를 정확하게 17억 들여가지고 지었거든요. 근데 싸게 지은 거예요. 생각보다. 예, 싸게 지은 거예요. 예. 내부 평수가 490평. 예, 통 건물. 예. 가로 11m, 세로 8m, 높이 18m. 근데 17억, 그러니까 대형 카페로는 테라로사 대표님이 계셨었죠. 근데 대형 올인원 카페테리아는 제가 한국에서 처음 했거든요. 근데 불과 3년, 지금 더티는 4년 되는 4년 안에 한국에 대형 카페가 몇 개예요? 너무 많은 거예요. 50억, 100억. 실제로는 김포에 그 중국 투자 자금 받아가지고 1000평짜리 카페 여신 거 아시죠? 예. 그러니까 복사 붙이기도 너무 빠르고 그리고 레스토랑 구조는 많이 힘들다 보니까 결론적으로는 먹고 살 길을 찾아야 되다 보니까 그걸 이제 컨텐츠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그래서 CIC 자체로는 결론적으로는 좀 내부적으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푸드 퀄리티랑 서비스 퀄리티는 기본적으로 평균에서 평균 이상 정도를 맞추는 게 맞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강압적으로 이제 레스토랑의 매출을 끌어올릴 수 있는 것들을 가져오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죠.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갔었을 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게 이제 그 IP와 고정자산의 연결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아마 조금 더 브랜딩적으로 파생이 되는 것 같은데 IP가 결론적으로 intellectual property라고 해서 결론적으로 지적 자산인 거잖아요. 근데 그게 요즘에는 약간 브랜딩의 로고와 브랜딩의 네임과 이런 형식으로 갖고 있는데 이게 매장의 어떤 매출과 F&B와 사업에 대해서도 연관이 있는 부분인데 그 IP에 대한 세계관을 얼만큼 가져가느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예, 그거 제일 잘하시는 분이 이준범 대표님, 노티드 대표님. 예, 되게 잘하시죠. 예, 그러니까 그 노티드라는 단어 자체를 어떠한 방식으로 파생을 시키고 그게 F&B라는 어떤 기본적인 먹거리와 대입을 시키면서 소비자들에 대한 인식량을 늘려가는 것들. 예. 근데 그게 이미 저희 일생활에서는 이루어지고 있죠. 뭐 더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뭐 맥도날드 같은 경우들도 그렇고, 예, 그냥 그 브랜드의 로고와 백그라운드와 컬러감만 봐도 그 브랜드 자체가 인식이 되면서 계속 우리 삶에 진입되어 가는 것들. 예. 그러니까 별로 멀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인텔렉츄얼 프로퍼티고 브랜딩이고 뭐가 알겠는데 이미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IP의 세계관을 얼마만큼 확장을 시켜서 다양한 사업을 펼쳐 나가고 그거를 고객의 머릿속에 집어 넣느냐가 승리자인지 아닌지인 것 같고 그리고 동시에 그 작업은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매장 자체 F&B를 하시는 분들이 요즘에 이제 뭐 저의 또래들이 레스토랑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긴 한데 한국은 수익을 벌어하기 힘들어요. 예, 정말 힘든 것 같아요. 예, 예, 뭐 매출을 굳이 뭐 이렇게 알려드릴 수도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겠지만, 예, 그리고 계속 이제 그 IP에 대한 것들을 확장하는 게 이거는 조금 뭐 내부적인 기밀은 아닌 걸로 알고 있으니까 좀 까자면 그 런던 베이글 아시죠? 예. 그쪽에 CMO 분이랑 저랑 이제 가끔 연락을 하는데 거기서 제일 잘한 거 브랜드 앰베서더를 세웠어요. 료라고 하는 인스타그래머 아시나요? 예. 그 런던 베이글의 한 대표님을 알고 계신데 런던 베이글이 잘 된 이유가 뭐 베이글도 저 먹어봐 베이글도 맛있고 한데 베이글 진짜 맛있는 건 이화여대 마더린러가 진짜 맛있거든요. 네. 네. 근데 그러니까 포인트는 뭐냐면 맛은 제가 느꼈던 거는 되게 주관적인 거다.
예. 어떤 한 타겟층을 갈 수 없다. 제가 아까 맛은 평균치로 맞춰놓으면 된다라는 얘기가 맛 자체는 결론적으로는 베이글은 원래 그 찐득찐득하고 세고 억세요. 한국 베이글은 솔직히 베이글이 아니라 브리오시 계열이지. 예, 부드럽잖아요 씹으면. 예, 원래 베이글은 그게 아니거든요. 원래 물반죽을 익반죽으로 해서 물에 담갔다가 빼서 막 끈끈하고 딱딱하고 막 그래서 소스 발라 먹고 하는 건데 한국은 맛이 그게 아니잖아요. 예, 전 베이글을 원래 그런 맛에 먹거든요. 원래 그게 베이글이니까. 예. 그러니까 뭐냐면 맛은 제가 포뮬라, 그러니까 답변을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제 생각을 그거를 수용할지 말지는 이제 뭐 몫이지만, 근데 대중적인 맛을 잡아놔야 타겟층에 대해서 접근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지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아까 맛을 평균치로 맞추는 게 맞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결론적으로는 소비자들이 자극적인 걸 원하는데 아마 저희 회사가 음식 만드는 것 중에 자극적인 거에 끝판왕일 거. 더티 트렁크 가보시면 음식 못 먹어요. 예, 진짜 못 먹어요. 너무 세서, 너무 달아서. 그래서 더티 트렁크예요. 예, 뭐 들어서 먹지 말 거면 먹지 말아라. 실제로 그런 컨셉으로 제가 27살 때 만든 거고 폐기로. 네, 근데 런던 베이글을 말씀을 드렸던 건 그 베이글 자체를 베이글 자체로 인식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예, 그 료라는 여성분의 어떤 앰베서더적인 역할로 예를 들면 실제로 거기에 파생돼서, 그러니까 그분을 팔로우하는 인플루언서들이 그분이 나이가 제가 알기로 한 50, 60 돼가고 있는데 탱크탑을 입고 거기서 베이글을 막 만들어. 그거에 환장하는 거예요, 솔직히. 네. 저는 진짜 가장 중요한 건 마케팅과 브랜딩의 개념이라고 보는데, 어, 이제 예전에 아마 10년 전에는 마케팅에 관련된 책이 많이 나왔고 요즘에는 브랜딩 관련된 책이 많이 나왔는데, 제가 그냥 예상컨대 이제 더 이상 마케팅과 브랜딩의 경계는 없어요. 그냥 부르고 싶은 대로 부르는 것 같아요. 뭐 디테일하게 보자면 브랜딩은 뭐 그래픽 디자인, BI 뭐 아니면은 뭐 어떤 뭐 어플리케이션 디자인 아니면 패키지 디자인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뭐 꼭 그건 아니고요. 마케팅이라는 거는 마케팅이랑 브랜딩이라는 건 결론적으로 이제는 그냥 하나로 통합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오래가는 브랜드가 생길 것 같고, 그리고 그래야 운영적으로도 안정적으로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근데 이제 제가 선택한 건 뭐냐면 그냥 독점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좀 들었어요. 예, 그래서 그게 마케팅이든 브랜딩이든 아니면 인플루언서 회사든 아니면은 뭐 엔터테인먼트를 만들던 뭐 당연히 회사 메뉴 R&D 팀이 있던 뭐 하던, 그래서 그것들을 독점하면서 접합 지점을 늘려가는 게 장기적으로는 그게 승리할 수 있는 구조라고 보거든요. 물론 이제 내가 브랜드를 얼마나 이끌어갈진 모르겠지만,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잖아요. 예전에는 음식이 맛없어도 네이버 마케팅만 잘하면 매장 잘 됐어요. 예. 뭐 마케팅 대행사분들 다 제가 아시는, 뭐 여기 F&B가 워낙 좁아가지고 한국이, 예. 근데 그거 못하죠. 인스타도 그렇죠. 예. 뭐 유튜브도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종합예술 컨텐츠로 가는 게 저는 맞다고 판단이 들거든요. 예. 그게 이제 해외에서는 많이 있지만 한국에서는 없는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의 업무인 것 같고요. 예. 이제 소개를 어느 정도 했고요. 네. 10일부터 프레젠테이션을 좀 넘겨볼 예정인데, 그래서 이제 여기서도 나와 있지만 그 결론적으로는 이제 서비스 산업에 대한 근간도 가져가야죠. 서비스도 좋고 맛도 좋고 그다음에 맛 청결 서비스 맞구나. 그리고 이제 뭐 위생도 좋고 하이진도 좋고 다 좋은데 그것만으로는 성공할 수 없다고 생각이 들고, 그 이후에 나가서 IP에 대한 확장으로 어떠한 마케팅과 어떠한 브랜딩 자체를 가져가려고 하는지가 그 다음 단계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더 나아가면 이제 많이 나올 거예요. 요즘에 뭐 NFT나 메타버스나
그리고 이제 그 회사 자체만의 플랫폼, 예전으로 봤었을 때는 뭐 웹사이트나 인스타그램 페이지를 만드는 것들이 나왔을 텐데 실제로는 이제 그 레스토랑 자체들만 쓸 수 있는 멤버십 베이스가 나와요. 그래서 예를 들면 미국에 되게 희귀한 케이스가 플라잉 피시볼인가 플라잉 볼 피쉬인가, 그게 뭐냐면 그 NFT 멤버십 자체가 없으면 그 레스토랑을 이용할 수가 없는 거죠. 예, 이런 식으로 브랜딩의 인지도도 늘어나는 경우도 있고 하다 보니까 온오프라인 플랫폼 자체를 가장 이해를 잘 하는 회사가 브랜드에 대한 인지도도 높아지고 뭐 속된 말로 그냥 장사를 잘하고 잘 먹고 잘 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고정자산은 보통 이제 원래는 부동산을 얘기를 하는 건데 진부한 얘기 같고요. 이제 온라인도 저는 고정자산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이해를 하는 부분이 꼭 필요할 것 같고요. 경제적 변화, 사회적 변화는 그냥 너무 심플한 것 같아요. 지금 아마 진짜 깜짝 놀란 건 매출이 다 반타작 난 것 같아요. 네, 매출이 다 반타작이 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사회적으로. 네, 근데 심지어 저조차도 본능적으로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러니까 저는 제 1인칭 신점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현실 감각이 없거든요. 근데 무슨 느낌이 들었냐면 제가 서울역에 갔었는데 던킨 도너츠가 있고 스타벅스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기차 타기까지 20분이 남았는데 제가 갑자기 머릿속에서 안 하던 고민을 하는 거예요. 던킨 커피는 2,500원이고 스타벅스는 4,900원, 5,000원에 뭐 먹지? 던킨 커피를 먹더라고요, 제가. 그게 뭐 제 통장에 돈이 원래는 없었지만 더 없어서 그런지 아니면 회사가 힘들어서 그런지 아니면 경제가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마 내년에는, 아마 코로나 때 레스토랑 망한 데들 엄청 많았다고 했잖아요. 근데 아마 내년에는 더 힘들지 않을까. 그래서 뭐 저희 회사는 이제 레스토랑 자체를 집중을 하려다 보니까 지금 이제 자그마한 레스토랑들을 이렇게 인수를 하고 있거든요. 제가 못 하겠더라고. R&D랑 어떤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플레이어들을 데리고 와서 같이 하고 있는데 내년 자체는 확실히 더 힘들어지지 않을까. 근데 이 페이스가 너무 빠른 것 같아요. 진짜 너무 빠른 것 같아요. 예전에는 뭐 5년이 간다라고 했었을 때 이제 3년이 가는 것 같고 이제는 1년도 안 돼서, 심지어는 6개월도 안 돼서 레스토랑이 정답이 나오는 경우. 근데 그거를 보고만 있을 수는 없겠더라고. 왜냐하면 레스토랑은 일단 인프라 들어가는 투자 비용이 너무너무 많아요. 예, 그러면 운영의 수익화를 만들어야 되고 버티기 싸움을 해야 되는데 끝까지 버티는 것 자체는 시간에 대한 효용성이 안 나오니까 그걸 강압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일까 봤었을 때는 그냥 끊임없이 메뉴 개발하고 끊임없이 싸우고 끊임없이 마케팅을 하고 끊임없이 경쟁자들 사이에서 살아남는 것밖에 없다 라는 결론을 내린 거고. 네. 그리고 제가 이게 데이터인데 호스피털리티 결론적으로 이제 그 41조 달러. 예.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 산업 자체가 41조 달러라는 얘기인데 브랜드 로열티 관리가 그 중에 한 10% 정도를 차지하네요. 11% 정도. 근데 저게 지금 엄청 상승하고 있어요. 예. 근데 저게 무슨 얘기냐면 브랜드를 관리하고 마케팅을 관리하는데 결론적으로 유통 구조가 계속 파생이 되면서 돈이 올라간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똑같은 얘기예요. 예를 들면 하나의 산업이 나오면 그게 발전을 하면 고도화가 되고 퀄리티가 좋아지니까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을 돈을 많이 발할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면 갑자기 개발자들이 돈 1억, 2억, 3억 받아가는 것처럼 똑같아요. 근데 저걸 보면 전 뭘 느꼈냐면은 우리가 브랜드에 투자를 해야겠다가 아니라 저거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방법 찾아야겠다 라고 생각을 한 거고요. 펀딩 플랫폼이 아까 말씀드린 이제 뭐 어플리케이션이랑 어떤 플랫폼 비즈니스, 실제로 뭐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건 CIC 플랫폼이 이번에 이제 개발이 돼서 나오고 있는데 그걸 이제 NFT 형식으로 막 발행도 하고 있어요. 결론적으로 멤버십 베이스들.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한국에서 가장 돈 있는 사람들이 많이 하는 거 뭐 반얀트리 멤버십, 뭐 그다음 뭐 대명 리조트 멤버십 막 이런 것들 많이 하잖아요. 계속 충성적인 고객들을 유치를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충성적인 고객을 유치하는 게 이제 맛 자체, 서비스 자체는 불가능하다예요. 저는. 왜? 해봤는데 돈으로 누르는 애들 있고요. 실제로 서비스 더 좋은 걸로 누르는 애들 있고요. 맛은 너무 주관적이고요.
맛있는 거는 너무 많고. 그러니까 이 팩터들이 제가 눌릴 수 있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로열티로 포괄을 해서 가려면은 진짜 로열티를 해줘야겠다. 예를 들면은 그 사람들 팔찌를 차던, 그 사람들한테 카드를 주던, 아니면은 뭐 몸속에 침을 심던, 그런 극단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제일 재밌게 생각한 건 뭐냐면 이거거든요. 이거는 뭐 정답이라고 생각 안 하셔도 되는데, 제가 느낀 게 뭐냐면, 그러면 그냥 기성적인 방법으로 생각을 해볼게요. 스타벅스가 몇 년도에 열었죠? 시애틀 파이크 플레이스 몇 년도에 열었죠? 1987년도인가 그래요. 제가 알기론. 근데 블루버틀 언제 만들었죠? 얼마 안 됐어요. 근데 그런 얘기 기사에서 많이 나왔죠. 블루버틀이 스타벅스를 위협한다. 블루버틀이 브랜드 밸류가 스타벅스와 거의 일치하다. 그게 뭔 얘기냐면, 결론적으로 사람들이 브랜드를 인식을 하는데 가장 큰 팩터는 한국에선 사대주의야. 뭔 느낌인지 아시죠? 아니 솔직히 뭐 에르메스 좋아하시고 루이비통 좋아하시고 뭐 맘스터치 먹을래 맥도날드 먹을래면 뭐 맘스터치도 계시겠지만, 그럼 이렇게 합니다. 맘스터치 드실래요? 파이브가이스 드실래요? 파이브가이스 먹죠. 쉑쉑 먹을래? 파이브가이스 먹을래? 파이브가이스 먹죠 요즘엔. 쉑쉑은 이제 좀 오래됐으니까. 계속, 그러니까 저는 인식 자체를 되게 본능적으로 하는 것 같아. 똑똑한 편이 아니어가지고 뭐 가격이 어쩌고 코스트가 어쨌고 알긴 알죠. 공부를 해봤으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저한테 많은 이득을 갖다 주면 상관이 없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역수입을 해요. 그래서 회사가 정말 한 8개월 전에는 뭐 문제가 많았어요. 뭐 회사에 배임도 있었고 횡령도 있었고 사문서 위조도 있었고, 아무튼 뭐 스타트업, 모든 요즘 스타트업은 그러지 않나요? 전 그랬어요. 그랬는데 어쨌든 이제 회사가 지금 너무너무 좋고, 여기서 이제 계속 일을 해야 되는 거는 결론적으로 이제 브랜드에 대한 인식 자체를 가장 효율적으로 바꿀 수 있는 게 무엇인가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뭐 파이브 가이즈랑 쉑쉑 있잖아요. 외국에서 그냥 햄버거 집이에요. 이번에 한화에서 쉑쉑 가지고 오신 거잖아요. 와, 근데 줄 서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저도 갔었는데 대기표가 430이야. 쉑쉑은 심지어 라스베가스를 가도 줄을 안 서서 먹어요. 블루버틀은 뭐 줄 설 필요도 없고, 두바이는 줄도 안 서요. 그리고 그 퍼센트 커피 있죠. 저희 회사가 지금 방콕에 프로젝트 하면 퍼센트 커피는 안 먹어요. 맛없어서. 방콕에서는. 근데 말씀드렸잖아요. 맛은 주관적인 거라고. 근데 브랜드 인식의 문제인 것 같은 거죠. 저는 브랜드 인식에 대한 문제. 그렇게 하는 케이스들이 몇 개 있었어요. 뭐 예를 들면 뭐였더라? 루이 까토즈 있죠. 그거 제가 알기로 한국 걸로 알고 있거든요. MCM도 제가 알기로는 인수란 건데, 뭐 아무튼 뭐 있어요. 뭐 MLB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인데, 뭐 그런 것들이 결론적으로는 이제 약간 그런 거죠. 그러니까 회사 브랜딩 자체를 우리가 서양에서 왔다. 아마 그래서 그 본거지를 찾아보시면 이탈리아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브랜드 자체는 인식을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인데, 그 브랜드의 인식 자체를 얼마나 설계를 잘해서 섹시하게 만드냐의 문제인 것 같은데, 그래서 역수입을 하는 거죠. 과연 내가 미국에서 만든 브랜드를 똑같이 만든 거예요. 제가 한국이랑. 근데 제가 외국에서 히트를 쳐서 한국에 데려왔어. 그러면 과연 그 브랜드 인식은 어떻게 될까? 사회에서는 마케팅을 우리를 어떻게 받아들일까? 이런 것들. 예를 들면 방콕 가는 이유 저 되게 심플해요. KKKK 난리야. K 한류가 진짜 날린 게, 방콕 가시면 진짜 저희 10년 전에 먹을 법한 했던 삼겹살집이 대박이에요. 진짜 상상을 초월해요. 진짜로. 어느 정도냐면, 이건 거짓말이 아니라 방콕의 파트너들이랑 잠깐 술을 먹으러 가자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술 담배를 안 해서 생각이 또렷하거든요. 갔어요. 근데 진짜 무슨 시멘트 벽에다가 빅뱅 그 거짓말, 그게 불과 6개월 전이에요. 빅뱅 거짓말을 틀어놓고 자몽 소주 뭐 먹나요? 그리고 뭐 유자 소주 뭐 먹는데, 하루 매출이 한 1,600? 60평에서
매일. 예, 뭐 송크란 이럴 때는 뭐 못 들어가요. 막 이러고 가야 돼. 예, 그러니까 지금 저는 느낀 거죠. 아, 그러면 내가 지금 한국에서 만들었던 70개 브랜드 자체를 거기다 런칭을 하면 어떻게 됐을까? 네. 그래서 한국에 있는 브랜드들도 가져가고. 예. 그게 키포인트입니다. 끝났네요. 네. 더 얘기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좀 정리를 하자면, 오늘 그냥 얘기를 하고 싶었던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굳이 마케팅과 브랜딩의 뭐 차이점 이런 거는 잘 모르겠고요. 그건 정의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이제는. 근데 그 IP라는 거 자체가 이제는 그 브랜드적인 어떤 인식 자체로 좀 개념을 잡아야 되는데 그거를 얼마나 확장을 시켜서 브랜드를 이끌어 갈 건지도 되게 중요하고요. 설계가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물론 정말 기술적으로 꼼꼼하게 회사를 운영하시는 분들도 정말 많겠지만 정말 잘하시는 플레이어들을 봤었을 때 그게 계속 힘들어질 거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러면 레스토랑을 할 때 인테리어도 하고 익스테리어도 하고 그래픽 디자인도 하고 기본 시공 설비도 알아야 되고 MEP 공사도 알아야 되고 후드가 어디로 배치를 해야 되고 재료는 어디서 수급을 해야 되고 야채는 저희가 싸고 과일은 저희가 싸고 정육은 거기가 싸고 해산물은 저기서 해야 되고 팀원들을 뽑는데 인사 채널은 알바몬을 쓰고 잡커리를 쓰고 베이커리는 밴드를 쓰고 아니면은 뭐 지인들 이제 친족 가족 데려다 놓고 해야 되고 메뉴 R&D도 해야 되고 네. 또 브랜딩을 하려면 메뉴 개발 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근데 더 나아가서 운영 유지가 더 힘든 것 같아요. 예. 근데 포인트는 뭐 솔직히 변명은 없는 것 같고 그냥 저도 못하는 게 너무 많거든요. 예. 근데 강압적으로 뭐 최근에 저희 사례로는 그걸 강압적으로 끌어올리려고 이제 엔터테인먼트사를 만들어서 이제 회사 두 개를 합병을 해서 이제는 마케팅 막 공격적으로 할 거거든요. 네, 그런 결론적으로는 그 모든 해당되는 것들을 인하우스를 해야 되는 게 정답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 장기적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좋은 말씀을 드렸어야 했는데 네, 저도 맨날 일만 하다 보니까 좀 현실적인 프레젠테이션 아니고요. 제 사담을 했던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